대치동 세븐일레븐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대치동 995-23번지고요. 매매 계획은 329억, 대지평수가 138평, 토지평가가 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준공연도가 98년도인데 연면적이 700평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보다 보니까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인 거고 용적률이 357%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삼성역 2번 출구, 1번 출구에 맞닿아 있는 여기 역세권에 위치한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삼성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대지평수가 140평이 채 안 되는데 용적률이 357%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연면적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삼성역 하면 GBC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법정 동이고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위치해 있는 여기 이 라인은 호가로만 따져도 평당 한 3억, 실제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2억대 중반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건물들은 용적률이 조금 더 못 미치거나 아니면 좀 수선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건물들이 꽤 있는데, 이 건물은 그리고 용적률이 350% 정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준주거 밸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2억 3천이라는 금액도 삼성동에 잘 맞게 잘 매입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를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인컴이 들어올 수 있을지 상상이 좀 가죠. 그래서 이 건물은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동 하면 사실은 1번 출구, 2번 출구 쪽보다는 여기 7, 8번 출구 쪽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산가 분들이거나 아니면 삼성동 부근에 사옥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이쪽 출구 쪽보다는 7번 내지 8번 출구, 그 다음에 봉사역까지 이어지는 이 섹터를 좀 매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미 호가가 평당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많이 힘들지만, 아래쪽은 그래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1, 2부 출구랑 가장 가깝고 건물도 용적률을 다 받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중대형 사옥으로 탈바꿈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되고 나서는 가서 한번 봐야겠죠.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초동 1450-4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00억, 대지평수가 188평, 1억 5천대에 거래가 됐어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02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연면적은 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으로 건물이 좀 다 지어진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 예술의 전당이죠. 그리고 예술의 전당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량 트래픽이 상당히 많아요. 주름마을에 가보면 이 예술의 전당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상 차량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길목 중에 하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바로 경부고속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서초 YC를 타고 이쪽으로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트래픽이 상당히 많은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대로변에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 건물 외관도 유리 글라스 커튼 형식으로 건물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층부는 전시장이라든지 쇼룸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상층부는 오피스라든지 사옥으로 쓰면 굉장히 좋을 만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부근에 사옥으로 쓸만한 니즈가 이 건물에 매입했다고 하면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내 회사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전시 효과도 상당히 있겠죠. 무엇보다도 건물 준공연도가 2023년도고 건물 다 지어진 값이랑 다 포함했을 때 평당가가 1억 5천대라고 하면 저는 준수하게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논현동 채움빌딩이 거래가 됐습니다. 논현동 268-4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280억, 대지평수가 200평인데 토지 평당가가 1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 제3중 1번 주거지역이고 89년도 건물이지만 연면적이 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3중 일반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조금 빠지 220%인 거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전체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진행했던 건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위치가 선정론역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위치한 건물입니다. 대로변 건물이 평당 1억 4천이면 상당히 저렴하게 잘 매입을 했죠. 그 당시에 이 건물이 시장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360억 정도에 올해 5월 정도에 나왔고요. 점차적으로 가격이 깎여서 350억, 330억, 300억대까지 깎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자격적으로 더 트라이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275억에서 270억까지 좀 됐었는데 마지막에 좀 비딩이 붙으면서 280억 정도에 좀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저렴하게 매각된 이유는 소유주 분들이 7분 정도 돼서 빠르게 이 재산을 좀 처분해서 나눠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컸기 때문에 가격 트라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로변이라고 하면 이쪽 대로변은 다른 쪽 대로변에 비해서는 임대료 수준이나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논현동 선정론역 대로변에 1억 4천대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안전마진을 잘 확보하고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새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에코티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로 200억대에서 300억대 건물을 상당히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100억대 초중반이 사실 가장 인기가 있는 금액대 볼륨이지만 200억대에서 300억대 사이로 간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아직 금액적인 트라이를, 그러니까 금액적인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표면적으로 자료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싼데, 혹은 이 가격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사실 정찰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희가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만들어서 중개를 하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나한테 볼륨이 너무 크네, 혹은 좀 가격이 조금 애매한데 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패스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액적인 트라이를 계속적으로 해보는 게, 그리고 금액적인 트라이를 할 때는 매도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개인들 분들한테 트라이를 좀 많이 해보시면 오히려 금액대가 200억대, 300억대 되는 건물들이 100억대 초중반 되는 이 낮은 볼륨보다는 훨씬 더 트라이가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검토하신다고 하시면 협상을 잘 해보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립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남동 36-17번지고요. 매매금액 280억, 대지평수가 489평이에요. 토지 평당가가 5,700만 원이고 연면적은 445평인데 신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위치가 연남동 맨 끝쪽에 위치한 이쪽입니다. 근데 딱 봐도 위치가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디벨로퍼가 건물에 매입한 것 같죠. 요새는 LH 매입 약정 이런 걸로 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수요가 이 건물에 매입하신 것 같아서 따로 코멘트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동 132-15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금액 207억, 대지평수가 150평, 준공연도가 88년도고요. 연면적이 448평이에요. 지하 5층인 건물인 거고, 용적률은 232%로 어느 정도 잘 받아놓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전체 명도가 완료된 건물 상태로 지금 거래가 됐고요. 보시면 청담역 14번 출구 쪽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가 요새 가장 핫하다는 청담 리엘 아파트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청담 자이 아파트가 있죠. 청담 리엘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30억, 4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급 주택 아파트 이면에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됐던 거고, 이 건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도 250억 정도에 나왔다가 점차적으로 가격이 깎여서 212억까지도 깎였어요. 그 다음에 210억, 그 다음에 정말 잔금을 빠르게 치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협의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이 일주일 안에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207억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딱 봐도 1억 3,700만 원 정도 되면 저렴하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저나 이 건물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이쪽이 입지가 별로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보이는 에프로드 청담이라는 이 분양상가를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옆에를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가 분양상가로 되어 있어서 전부 다 임대입니다. 전부 다 공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가 왜 공실인지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면 여기가 호실이 거의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임차 업종에 들어가기 좀 많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분양상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 수준이 높아야 분양 가격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수준도 많이 높아서 이쪽은 임대 공실이 오히려 좀 많은 쪽이고요. 오히려 앞쪽으로 좀 가다 보면 여기가 좀 오래된 아파트 상권 앞이었기 때문에 생활권에 밀접해 있는 임차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병이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테스라든지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다양한 업종들, 그리고 학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을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가 근린생활시설로 건물로 원래 예전에 좀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골조만 살린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을 전부 다 리노베이션 한다고 하면 아파트 바로 입구 앞이기도 하고 적당하게 임차 업종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층 혹은 일부 호실은 소매죠. 나머지 상층부는 사무실 용도를 좀 꾸민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오피스촌에 있는 이면에 위치한 건물들보다는 공실 리스크가 조금 더 낮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건물을 매입할 때 200억대이긴 하지만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해서 샀잖아요. 여기 입지에 그래도 1억 3천대에 매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도인의 이런 급한 상황을 잘 이용해서 금액적인 트레이를 잘 하신 오히려 매수인 분께서 정말 현명하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어떻게 변할지는 추후에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길동 414-3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 금액이 162억, 토지 평수가 191평,
준공연도가 85년도고 연면적이 132평입니다. 딱 봐도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일반 상업지입니다. 여기는 강동구 길동이 있고요. 강동구하고 길동역 여기 사이에 위치해 여기 건물이 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 보면 여기 바로 앞에도 뭐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바로 옆에도 오피스텔 들어와 있는 거 보다 보니까 이 건물도 디벨로퍼가 매입을 한 거죠. 요 근래 보면 디벨로퍼 분들이 정말 건물을 적극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LH 매입 약정인부터 해가지고 뭐 오피스텔, 뭐 아파트를 짓는 이런 디벨로퍼 분들이 토지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좀 여러 건으로 거래가 좀 됐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디벨로퍼들이 활동이 좀 움직여져야지 땅값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후순위로는 꼬마빌딩이라든지 중대형 건물들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마켓에서는 디벨로퍼들의 활발히 움직이고 토지를 많이 매입하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마켓에서는 상당히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이렇게 지금 지표들이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뭐 건물을 잘 샀냐 못 샀냐라는 취지보다는 지금 디벨로퍼가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태원동 116-15분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160억, 토지평수가 128평, 토지평가가 1억 2,400만 원이에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준공연도는 89년도, 연면적은 270평으로 제1종 주거 지역보다는 조금 더 원미치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하 3층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지금 현재 전체 임대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쪽이 옆쪽에 있는 경사면 때문에 지하 2층이 실제로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 이 정도의 임대료 수준을 받을 수 있었고 아무래도 하층부에 있는 임차사들이 상당히 오래된 임차사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명도를 하든 퇴거를 한 다음에 새롭게 임차를 맞춘다고 하면 기존 임대료보다는 다소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태원동 메인거리죠. 이태원 찬사가 있고 나서 지금은 많이 좀 회복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단점은 건물을 나중에 이렇게 높게 올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려면 건물에 대해서 나오는 인컴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는 좀 높아야지만 나중에 추구 전략도 많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태원역 여기 상권은 1, 2층이 거의 전체 건물의 임대료 수준에서 거의 6, 7할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1, 2층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임대료가 주변 임대 시세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보다는 조금은 밸류에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금액 볼륨이 일단은 160억 대잖아요. 그러니까 100억대 후반이든 200억대 초반이든 나중에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 안쪽 이면에 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어떤 이유를 만들려면 임대료가 좀 많이 올라야 되고 임대료가 올리려면 이 상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향후 몇 년 뒤에 이태원역 상권이 어느 정도 발전을 좀 해있을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삼성동 명합빌딩이 거래가 됐고요. 삼성도 41-21번지가 거래가 됐고 매매 금액은 124억, 대지평수가 105평, 토지평가가 1억 1,700만 원이에요. 94년도에 지어졌고요. 연면적이 440평입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263% 정도 됐고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전체 진행했던 건이고요. 위치가 선정론역하고 삼성중앙역이 사이에 위치한 코너 건물입니다. 대로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서 대로 들어오다 보면 건물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경사면이 있지가 않아서 역과의 거리에서 충분히 걸어오기에도 무리가 없는 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업 목적이라든지 임차 목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규모 검토를 해봤을 때도 이 건물 자체는 애당초 94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업무시설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안에 뭐 주택을 뭐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실로 전부 다 지어서 코어 쪽에 있는 쪽에 엘리베이터를 신설을 하고 건물 외관이라든지 내부를 깔끔하게 정돈을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20-30% 정도는 좀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좀 그려질 수가 있는 건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금액대 뭐 대지평수 대비 연면적이 440평이에요. 440평이면 최소 대지평수가 150평에서 160평 정도 돼야 이 정도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지었을 당시에 지하 2층부터 지상까지 알토란 같이 건물이 다 지어져 있어서 연면적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변 임대 시세 대비해서 뭐 10%, 20% 낮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수익적으로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죠. 그래서 고정적인 인컴을 좀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가성비적으로 좋은 건물이어서 잘 거래가 됐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물을 보실 때 만약에 상층부가 뭐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이런 건물이라고 하면 나중에 구조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조보강이 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은 기본 보유했다가 나중에 뭐 HBB라든지 구조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층고가 낮아진다거나 중간에 내부 기둥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러한 건물은 나중에 임대 맞추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런 삼성동이나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 이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물로 입장에서는 층고가 낮거나 뭐 내부에 기둥이 있거나 내부의 레이아웃이 짜기가 어렵다고 하면 바로바로 리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시설로 형태가 갖춰져 있는 건물들은 리모델링 하기는 상당히 편하지만 상층부가 다가구여서 벽을 다 깨고 내륙벽을 다 깨고 구조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금액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물을 검토했을 때 상층부에 만약에 주택 용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연화주를 지은 건지 내륙벽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이 천정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내부 기둥은 또 있는 건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건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정동 건물이 거래가 됐어요. 신정동 899-7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115억, 대지 평수가 144평,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준공연도가 93년도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455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고 용적률은 딱 알맞게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보시면 되게 높죠. 보증금 7억에 월 인컴이 3,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해서 4.51%인 거고 보증금 제외하고 캡 수익률로만 보더라도 4%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도 전체 메디컬 건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의 위치가 보시면 이 목동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목동역 7단지거든요. 목동역 7단지 출입구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나 제 가족분들이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쪽이 메인길이고 주변에 메디컬 건물이 들어갈 만한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를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시다 보면 다 필지들이 거의 다 커요. 그래서 단독 개발할 만한 건물이 없기도 하고 주변에 주거 인프라가 조금 있고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과의 거리도 멀지 않아서 입지적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내부적인 사정을 좀 보다 보면 1층 약국이 지하층까지 같이 써서 거의 한 120평 정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만 나오는 임대료가 1,7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층부 보면 이비인후과, 한의원, 안과, 내과의원, 그 다음에 치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치과의원 제외하고는 처방전이 다 나오는 병원 업종이기 때문에 약국 자체에서 임대료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은 메디컬 건물 용도로서 잘 매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메디컬 건물들은 중심지와도 다르게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메디컬 건물이 거의 임차 밸류 중에서는 거의 영순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나이까지 상관없이 정말 많은 주류가 갖고 싶어하는 건물의 영순위가 이제 메디컬 건물입니다. 보통 메디컬 건물 하면 저희가 어디라고 생각이 들죠? 보통 여출구 앞에 있거나 아파트 베드 타운에 그 한가운데에 있어서 주변에 공실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반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건물들이 강남이라든지 성수, 한남 이런 쪽 제외하더라도 외곽 지역에 있더라도 실제 가격보다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토지 평당가가 8천이면 나 조금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지만 메디컬 건물로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월 인컴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봤을 때는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이동 243-23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금액 65억, 대지평수가 57평, 토지평당가가 1억 1,424만 원입니다. 일반 상업지고요. 74년도에 지어졌고 연면적이 162평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고 용적률은 2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입지가 구의역 2번 출구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로변 쪽은 일반 상업지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에 좀 밸류가 있어서 좀 거래가 된 것 같고 그걸 떠나서 구의역 대로변에 역세권에
60억대라고 하면 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매입한 사례 같고, 여기 바로 맞은편에 이스트폴이라는 아파트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시세가 20억이 넘어요. 한 3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임장도 가봤는데 여기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한강까지 다 보이거든요. 고급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바로 이제 건대 쪽에는 원래 더샵 스타시티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좀 들어오면서 광진구의 좀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업무동도 있거든요. 그 업무동에는 요새 좀 가장 논란이 있는 쿠팡 본사가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직장인분도 상당히 많아질 거고, 이쪽 부근으로도 좀 활성화가 될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매입한 사례 같습니다. 먼 미래적으로 보면 여기 뭐 동서울 터미널도 개발될 호재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아 보이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잠원동 3-11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이 63억이고요. 대지평수가 52평, 1억 2천대에 거래가 됐고요. 92년도에 지어졌지만 2024년도에 전체 대수선을 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연면적은 150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23년도에 50억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다 한 다음에 63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2023년도 당시에는 금리가 피크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리도 높았을 거고 임차 맞추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다 견디고 63억에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매각하신 분도 어느 정도 차익이 크게 없으실 거예요. 거의 이제 원가 수준 아니면 원가 이하로 거래가 됐던 건데, 제가 진짜 오래된 7년 8년 된 고객분들하고도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건데, 성공된 케이스들은 너무나도 많죠. 네, 성공된 케이스를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건물들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실패된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실패된 투자만 아닌 것도 사실 성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건물을 검토할 때는 물론 뭐 정말 비싸게 건물 팔린 것도 살펴보고 참조는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건물 투자해서 실패된 케이스들을 상당히 많이 복귀하시고 거기서 반면교사를 좀 얻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성공된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매도인은 잘 매각을 하신 것 같고요. 매입하신 분은 아무래도 금액대 볼륨이 작고 건물이 그래도 신축급으로 다 리노베이션이 됐기 때문에 건물을 좀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수동 2가 316-42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 금액 53억이고요. 대지평수가 33평, 1억 6천에 거래가 됐죠. 그래서 이 건물은 2023년도에 44억에 매입한 다음에 2025년도에 53억 정도의 좀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택 용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근린생활 시설로 바꿔서 그대로 매각하신 거죠.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대로 매각하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또 얻으신 거고, 이쪽 길은 뭐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거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무장길 사이길에 위치한 건물이라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나중에 건물을 주택 부분 그대로 살려서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임차업종을 맞추실 계획이겠죠. 그래서 매각하신 분도 매입하신 분도 리즈너블하게 거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철동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광철동 6-4번지고 매매 금액이 52억 5천만 원이고요. 대지평수가 30평이 채 안 돼요. 그래서 토지평당가가 1억 7,800만 원, 74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연면적이 140평가량 됩니다. 그 이유가 건폐율이 77%, 용적률이 383%예요. 그래서 연면적 가성비가 상당히 있죠. 보통 한 140평 정도 되면 그래도 최소 대지평수가 60평 정도는 나와야 이 정도가 좀 지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용도지역으로 봤을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건물은 종로이고 관철동에 있다 보니까 뭐 종로 관철동 특징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건폐율도 되게 빵빵하게 지어져 있고 용준도 되게 빵빵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지평당가로 판단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가성비가 잘 나오냐, 들어오는 인컴이 좋냐, 이 두 가지를 보고 보통 셀링 포인트를 잡는데 이 건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물도 2020년도에 39억 5천에 매입을 해서 5년이 지난 뒤에 52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종강역 젊음의 거리 쪽에서 위치한 이 사이의 길 박스형 필지가 좀 거래가 됐습니다. 꼬마형 빌딩이고 관철동이 대표적으로 목자 상권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액대 볼륨도 낮고 토지평당가도 좀 저렴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11월 첫째 주 매매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남은 연말에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가까운 친한 지인분들하고도 연말에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도 열심히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빌딩 투자 상담이나 혹은 빌딩 투자를 할 때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회사 DM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더보기란에 회사 상담 문의가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인하를 했다는 거는 저희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 중에 호재일 텐데, 저희 하는 입장에서는 내년은 아무래도 가계부채라든지 환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내년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인하를 하거나 혹은 정말 경제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 FOMC가 금리를 한 차례 인하했다는 거는 저희 상업용 마켓에서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빌딩 투자를 고민하실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채우고 당분간은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건물들을 좋은 가격으로 잘 트라이 하셔서 잘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빌딩이 5호던가 되는 그날까지 뷰이노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